여의도 포커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뉴욕 증시가 거의 3대 지수가 1% 내외의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 나스닥에서의 주인공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구글이 독주하는 형국이었다면은 밤사이에는 구글이 살짝 눌리고요.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대 강세,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 완전히 좀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최창규 본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저도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실 구글이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맞아요. AI 칩 시장을 아예 그냥 좀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좀 메타가 27년부터 이 구글 TPU를 좀 도입한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섹터 전반에 미칠 영향 상당히 좀 크겠죠. 일단 저희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건전한 경쟁이다. 건전한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라는 산업 자체가 글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Winner takes all. 결국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점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그래도 너희 구글은 우리 칩 쓸 거잖아. 그렇죠. 너희 우리 칩 안 써? 쓸 거잖아. 일부는 쓸 거잖아. 이런 논리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는데요. 결국은 구글의 TPU 그리고 메타가 구글 TPU를 쓰겠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 심화. 경쟁 심화. 네네네. 지금 여태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GPU 시장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장에 구글이 TPU라는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무기로 들고 왔고 각 빅테크들이 각각의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메타도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만들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AI 칩 시장 독점이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너무 종속되는 거예요. 너무 종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종속에서 벗어나자. 참고로 종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갖다 쓰게 되면 결국은 가격. 칩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협상력이 없거든요. 낮아지죠. 협상력이 낮아지거든요. 결국은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종속, AMD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논리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AI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더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뺏기더라도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건전한 경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시장 전체 파이가 좀 커진다면은 이게 뭐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뭐 그런 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도 윈을 하는 거고 또 구글도 윈을 하는 거고 그런 약간 이슈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이슈 때문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구글이랑 브로드컴이 또 같이 좀 기분이 좋게 갔었고요. 엔비디아랑 AMD가 약간 좀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추가적으로 수혜나 피해를 볼 만한 뭐 종목, 섹터들 있을까요? 일단 밸류 체인을 꼼꼼하게 좀 뜯어보셔야 됩니다. 크게 본다면 TPU의 생산과 구동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파운드리나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는 TSMC가 최고입니다. TSMC요? 네, TSMC가 코워크스라고 해서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하는 코워크스의 지금 병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으뜸은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은 AI 칩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내년 HBM 완판이지 않습니까? 신규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또 HBM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HBM 관련된 수요를 봤을 때 둘 다 쓰는 건 맞지만 이미 하이닉스는 내년도 HBM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TPU 시장이 커져서 신규로 HBM 수주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살짝씩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멘텀이라는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서학개미라는 것은 한국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루멘텀을 왜 사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광통신. 광통신이요. 예. 결국 광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네트워킹, 광 모듈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 TPU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토제닉, 음각 이런 쪽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ASML. 네. 예, ASML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셈블리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칩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통신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셀레스티카라든지 제빌 같은 그런 어셈블리 통합하는 회사들도 밸류체인상에서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는 이 관련 밸류체인 섹터들이 참 하위 섹터들이 많은데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글 TPU가 좀 이제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뭐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딥시크도 그랬었고 뭐 알리바바 자체 칩도 뭐 대체한다 이래놓고는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뭐 구글의 아성 때문에 좀 흔들릴 그런 위기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GPU와 TPU를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TPU는 특정 요리에 맞춰서 만든 칼이에요. 칼인데 우리가 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TPU는 딱 야 고기만 다뤄야 돼, 고기만 잘라야 돼. 딱 그 목적에 맞게끔 나온 게 TPU고요. 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잘라야 되고 야채도 잘라야 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GPU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약간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누가 더 비쌀까요? 엔비디아가 더 비싸겠죠. 맥가이버 칼이 더 그쵸? 비싸겠죠.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뭐 뾰족한 칼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맥가이버 칼이 더 비싸고 TPU는 딱 목적에 맞게끔 칼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효율도 좋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TPU가 GPU까지 넘볼 수 있다. 그리고 TPU의 영역에서 모든 GPU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아직은 좀 먼 걸음이고요. 네. 대신에 GPU가 갖고 있었던 이런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가격, 전력 효율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TPU이다 보니까 네. TPU 시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거에서 대체를 할 수 없겠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글 TPU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결국 이제 네. 그 GPU나 TPU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칼의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요리의 맛이 중요한데 그렇죠. TPU로 칼로 요리를 했더니 맛이 괜찮은 거예요. 저 제미나이가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제미나이 3 프로 그 딥띵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각 성능별로 네. 테스트를 해본 그런 자료를 봤는데요. 거의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결국은 이거는 GPU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GPU 요리를 안 하고 TPU로 요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이 좋네. 네. 훨씬 더 맛이 뛰어나네. 이게 바로 제미나이 프로 3가 갖고 온 혁명이에요. 아,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오픈 AI를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만약에 구글 TPU의 점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밸류체인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글 얘기 드리면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구글 같은 어떤 경우에는 풀스택이라고 해서 풀스택이요. 예, 칩도 만들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어디서 많이 AI 본 건데요? 모델도 하죠, 네. AI 모델도 하죠, 클라우드도 하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게 구글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미나이 3 프로 요거 하나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와 얘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네. 결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네라는 거에서 구글에 깜짝 놀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가 온다면 결국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첨단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은 굉장히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네. 기판 그리고 MLB 이런 것들 그리고 또 HBM을 본딩하는 본딩 회사들 이런 쪽이 가장 1차적인 수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GPU도 마찬가지고 TPU도 마찬가지지만 고성능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테스트.
역시나 테스트가 관건이죠. 그래서 네.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뭐 프로브 카드라든지 그리고 버닝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TPU를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이에요. 전력이요. 네, 전력을 기존의 GPU가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SMR 얘기도 하는 거고 그쵸. 원자력 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 관련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품 저희는 캐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커패시터요. 네, 커패시터.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쵸? MLCC라든지 카패시터 이런 전기, 전력과 관련된 부품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패시터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네요.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주문 제작형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시장 전망이나 이런 관련 테마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에이지 시장의 전망은 간단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네, 이런 친구들이 에이직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TPU라는 것은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이에요. 네,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인데 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기능들 필요 없는데 나는 요 기능만 넣어줘.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능, 맛의 최적화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에이식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AI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해야 되냐면 엣지 AI, 엣지 AI요. 손끝의 AI. 어떤 의미인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가 물건을 짓기 위해서는 물건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네. 물건이 넘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연산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엣지 AI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 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당신의 손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칼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문을 수행해낼 수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또 상당히 없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어서 이제 뭐 TPU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TPU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제미나이 3가 사실 이 TPU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5 이거를 좀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쓰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GPT 네. 해지를 했거든요. 네.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런 재편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국내 챗봇 섹터에 좀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킬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네. 야, 바나나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이거는 AI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도 순간 뇌가 정지됐어요. 네, 네. 이렇게 바나나가 웃고 있는 바나나를 그려줘. 웃고 있는 바나나가 손을 흔들면서 나한테 반가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줘. 이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AI가 학습이 고도화되고 챗봇이 학습이 고도화될수록 가능한 영역이에요. 네. 사람은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줄 수 있지만 AI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뭐 학습을 할 수도 예, 없겠습니까? 근데 네. 결국은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추론을 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멀티모달 그리고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점점 챗봇 시장에서 중요하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결국은 이런 칩들로 말미암아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고성능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버티칼 AI라고 해서 버티칼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그쵸? 영역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 AI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제미나이 프로 3가 활성화된다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매니저들이랑 감사히 소프트웨어가 흔들렸잖아요. 네, 매니저들이랑 나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챗봇 모델을 제미나이 3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챗봇 시장이라든지 제미나이 프로를 이용한 그 AI 시장들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커질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걸 네. 어느 방면으로 쓸지. 그렇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버티칼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티칼 이 인테그라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이 구글의 매력도를 좀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좀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최창규 본부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